네,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다음 질문을 보시면은 캔틸레버가 있는데 캔틸레버 한번 그려볼까요? 캔틸레버가 한쪽이 고정단이죠? 네. 고정단이고 이렇게 한쪽이 자유단인 이런 게 있겠죠. 여기가 이제 네. 고정인 이런 캔틸레버가 있는데 끝에 집중하중이 작용한다고 해봅시다. 네. 집중하중이 이런 식으로 P라는 하중이 한번 가해주고 있어요. 네. 그때 전단력도와 모멘트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려주세요. 라는 이제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럼 종아 씨 이게 학부 때 많이 해본 걸 수도 있겠는데 네. 간단한 거라서 혹시 그리실 수 있겠죠? 저는 이 정도는 그릴 수 있는데 네.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갑자기 그리라고 하면 헷갈린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알던 것도 좀 네, 당황스럽고 맞아요, 이럴 수 맞아요. 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실제 면접은 아니니까 아직 당황하시진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그려봐 주시겠습니다. 아, 여기다가 한번 그려봐 주실래요? 네. 전단력도를 한번 밑에다가 한번 그려보고 왼손으로 굉장히 글씨를 잘 쓰시네요. 이렇게 그려지고 네. 그다음에 휨 모멘트도 모멘트도는 이렇게 그려지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그 전단력도는 하중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동일하게 가게 되고 네. 그다음에 모멘트도는 왼쪽이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멘트가 발생을 하겠죠. 네. 고정단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얘를 이제 왼쪽에서부터 누적해 나가는 식으로 선형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포가 네. 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단력도와 모멘트도가 완성이 되는데 혹시 이거 까먹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그 학부 때 당연하게 이렇게 다루는 구조역학에서 다루는 질문이니까 한번 그려봐 주시고요. 그러면은 정아 씨 혹시 여기 끝에 있는 네. 얘가 이제 여기 하중이 주어지면 이렇게 처질 거잖아요. 네. 여기 혹시 처짐이 얼마인지 식을 혹시 아시나요? 배우긴 배웠는데 외우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네. 이것도 대략적으로나마 한번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짐에 대해서 막 직접 면접관이 무조건 알아봐라, 이렇게 네. 한번 해봐라, 설명해봐라 이러실 가능성은 많이 없긴 하지만 이제 필기시험 같은 데도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어떤 거를 외워두면 좋냐면은 여기 지금 캔틸레버 보인데 단순 보일 때도 있잖아요. 단순보가 네.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겠죠. 그때 여기 하중이 이렇게 작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때 또 이렇게 처지면서 처짐이 발생을 하겠죠. 이때 여기에서의 그 처짐 또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지금은 집중 하중인데 이렇게 또 등분포 하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등분포 하중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등분포 하중일 때 여기 모멘트 최대값과 여기 또 등분포 단순보에서 등분포가 작용했을 때 최대 처짐과 최대 모멘트 여기 정도까지는 한번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계산을 하든지 이걸 이용해서 또 계속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이 정도로 한번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께서 면접을 보시거나 필기시험을 들어가기 전에 외워야 되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쭉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글씨를 못 써서 여기 정아 씨가 한번 대신 써주셨는데요. 글씨 못 써가지고 좀 피드백이 좀 있었거든요. 좀 잘 좀 써달라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식이 되게 많아서 지금 보시자마자 학생들 토하시는 분들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어떻게 외워? 이러시는 분들도 네.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살짝 걱정이 되는데 외우셔야 됩니다. 정아 씨도 이거 외우셔야 돼요. 네. 이 정도만 외우면 다 되는 건가요, 그럼? 네, 이게 시험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필기시험 같은 데도 굉장히 나올 수 있고, 만약에 토목기사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토목기사 문제도 이렇게 간단한 이것들을 외워가지고 이게 좀 약간 복잡한 문제까지 풀 수 있게 그렇게 네.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게다가 면접에서도 이제 직접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보드 하나 딱 준비를 해 놓은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모멘트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것까지 유도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외워뒀습니다. 라고 쓸 수가 있거든요. 네. 물론 저도 아직 다를 못 외워서 할 때마다 조금 헷갈리긴 해요. 막 네, 까먹기도 네, 하고 이러는데 여러분은 이제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면접에 들어가거나 시험 들어가기 전에는 외우셔야 돼요. 저도 그때는 외웠었어요. 네. 지금 이제 실무하면서 좀 까먹긴 하는데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만약에 외워두신다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단순보일 때랑 또 단순보에 집중하중이 가해졌을 때 또 등분포가 가해졌을 때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캔틸레버인 경우에도 집중하중일 때 등분포일 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양옆이 고정단인데 집중하중일 때 등분포일 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모양은 세 가지 모양에다가 두 가지씩으로 나눈 거죠. 네. 집중 하중일 때, 모멘트일 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최대 모멘트와 최대 처짐. 네. 이 값을 이렇게 외워두면 좋죠. 근데 좀 무작정 외우시진 마시고 보통 지금 딱 보시면은 모멘트랑 처짐 간의 그 L이잖아요. L이 만약에 여기가 L 제곱이면 여기는 L 4승 이런 식으로 2제곱 차이가 나요. 네. 보시면 그렇죠. 여기가 PL이면은 네. PL 그러네요. 3승이고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L 제곱이면 L 4승이고 제곱이면 4승이고 이런 식으로 L 제곱 차이가 난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모멘트는 하중이기 때문에 이 EI라는 강성이 안 들어가요. 근데 처짐 보시면은 EI라는 강성이 계속해서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좀 알고 계시면은 앞으로 여러분께서 외우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여기서 이렇게 모멘트들을 여러분께서 계산을 만약에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모멘트를 가지고 이게 만약에 철콘 보라고 한다면은 철근량을 바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모멘트만 가지고 철근량 계산이 되나요? 네. 그 철콘 책 보면은 네. 되게 어렵고 복잡하게 돼 있던데요? 굉장히 복잡하죠. 네. 막 보호 높이도 정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철콘 압축부의 뭐 응력이 얼마냐 이런 것도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학부책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가 이제 휨 모멘트가 가해졌을 때 압축부가 이렇게 생성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인장부가 또 이렇게 생성이 되죠. 네. 여기가 만약에 뭐 C라고 한다면 여기를 T라고 해가지고 T는 C와 같다 해서 이 압축부의 높이를 구해야만 그 철근량이 계산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철콘 체계는 쓰여져 있는데 이거를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그 계산 방법을 지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일단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거를 한번 외우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께서 한번 강의 영상 정지 한번 시켜두시고 손으로 한번 써보세요. 직접 한번 쭉 쓰신 다음에 그거 가지고 외운 다음에 강의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철근량, 학부 때 배웠던 그 철근량식이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 철콘에 보면은 필요한 철근량은 모멘트를 이제 강도 감수계수 파이로 나누고, 그 다음에 항복 강도 FI로 나누고, 그 다음에 D라고 해서 피복까지 있는 보이죠? 이렇게 있으면은 네. 철근이 이렇게 박혀 있으면은 여기 이 철근까지의 이 높이, 이게 D였죠? 네. 그렇죠? 이 D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 J였습니다. 이 J를 구하는 게 굉장히 막 복잡한 식으로 이렇게 꾸며지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마디만 딱 말씀드리면은 이거를 그냥 0.9를 쓰면은 오케이입니다. 여러분께서 막 복잡하게 계산하실 필요 없이 이 J 값을 0.9로 쓰면은 웬만하게 보수적으로 철근을 집어넣을 수 있는 양이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실제로 여러분이 앞에서 외우신 그 공식 있잖아요. 뭐 캔틸레버일 때, 단순부일 때 모멘트가 얼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그걸 외우신 다음에 그 모멘트를 여기다 대입만 하면은 파이, FI, 파이는 알고 있죠. 뭐 0.8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FI, 철근의 항복 강도니까 보통 뭐 400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테고, J 0.9 쓰고 D는 보 높이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니까 D 대입만 하면은 철근량이 그냥 이렇게 딱 계산이 그냥 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죠. 네. 네. 이렇게 철근량 구하는 것도 면접에서 혹시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 0.9를 사실 아는 거는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실무를 경험하신 분들께서 정해 주신 그 값이기 때문에 면접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시지는 않을 텐데 혹시라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철근량 구하는 식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럴 때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한마디로 철근량 구하는 식은 이건데요. J 값에 0.9를 쓰면 굉장히 보수적인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은 네. 면접관께서 거기까지 알아? 이렇게 놀라실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만약에 여러분께서 실무를 진행하실 때에도 0.9D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 이걸 알고 계시면은 그 실무 진행하시는 분들도 꽤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예. 혹시 궁금한 게 더 복잡한 구조역학 문제도 나올까요? 아까 뭐 그 단순법 이런 거 말고도요. 네네. 이거 그런 거 말고도 말고. 약간 더 복잡한 문제가 사실 면접에서 그 정정 구조물만 거의 다루고 부정정 구조물을 풀어봐라 이런 문제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네네. 이제 필기 시험 같은 데는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제 필기 시험 좀 준비하는 분이 또 계실 수도 있고, 뭐 토목 기사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약간만 더 복잡한 문제를 한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고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지금 이런 문제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양평피 고정단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가운데 힌지가 하나 생겼습니다. 힌지가 하나 있어가지고 좀 더 이렇게 부정정이 좀 복잡한 부정정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집중하중 P가 가해졌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L이고 여기 길이는 2L이에요. 네. 이때에 양 옆에 걸리는 모멘트를 풀어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가 한번 내봤습니다. 네. 네. 지금 그리신 거는 부정정 구조물인데 네. 그냥 하중식으로는 풀 수 없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부정정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하중만으로는 풀 수 없고 적합 조건이라고 해서 처짐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짐식을 이용하냐면 얘를 이렇게 눌렀을 때 얘도 아래쪽으로 휘고 얘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휘겠죠. 어느 정도. 네. 그때 동일한 높이로 휘겠죠. 네, 휘는 네. 높이가. 네. 그래서 얘 휘는 높이와 얘 휘는 높이가 동일하다는 그게 바로 적합 조건인데 그 적합 조건을 살짝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P라는 하중이 가해졌을 때 네. 이제 적합 조건을 이용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자 왼쪽 한번 봅시다. 왼쪽 보면은 네. 여기 왼쪽에 캔틸레버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캔틸레버가 있을 테고 오른쪽은 또 EL이라는 길이를 가진 네. 하중이 있겠죠. 네. 그러면 이 P가 만약에 이 힌지가 가운데 있다면은 양 옆으로 P가 어느 정도 혹시 분담이 될까요? 길이가 L 대 L이라면 1대 2니까 네. 1대 2로 부담이 될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길이가 동일하다고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러면은 이 P가 어떻게 부담이 될까요? 동일하게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네. 2분의 P씩이겠죠. 네. 근데 여기서는 지금 1대 2일 경우에 얘가 몇 P만큼 부담이 되는지만 여러분께서 아신다면 이 처짐과 이 처짐이 동일하다고 이게 풀 수가 있겠죠. 아, 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게 어느 정도로 부담이 되는지를 여러분께서 알려면 강성이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럼 정아 씨, 그럼 강성이라는 게 뭐였죠? 강성이라 그러면 일정하게 처짐이 발생할 때 가해주는 힘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 강성이 높으면은 네네. 처짐이 잘 발생 안 하는 거고 네. 강성이 낮으면 처짐이 잘 발생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였는데 그러면 이렇게 집중하중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처지는 그 처짐 공식 그거 아까 여러분 제가 아까 소개를 앞에서 드렸었잖아요. 네. 그게 얼마였냐면은 캔틸레버일 때 이거였어요. 3EI분의 PL 3승이었습니다. 네. 네, 이 3승이었기 때문에 처짐이 얼마인지를 공식을 알면 강성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강성이라는 게 뭐였죠 아까? 강성 K라고 한다면은 네. 얘는 처짐 처짐분의 하중이었습니다. 처짐분의 네네. 하중.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 P라는 걸 알게 되고 이 처짐 공식을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고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은 K가 얼마 나오죠? L 세제곱분의 그렇죠. L 세제곱분의 3EI가 나오네요. 3EI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얘 길이가 L이고 얘 길이가 2L일 때 강성이 몇 대 몇일까요? 아, 그러면 L 3승이니까 8대 1 그렇죠. 나오겠네요. 8대 1이죠. 네. 1대 8이 아닙니다. 1대 8이 아니라 여기가 길이가 짧으면 오히려 강성이 큰 거죠. 네. 얘가 좀 단단하고 얘가 좀 약하니까. 네. 그래서 8대 1이라는 비율로 힘을 나눠 갖게 됩니다. 네. 결국에는 P라는 힘이 가해졌을 때 여기 힘은 9분의 8이겠죠. 9분의 8. 네. 그래서 얘가 9분의 8 P만큼의 힘을 받게 되고 얘는 9분의 1P 만큼 힘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이 하중만 구해주시면은 이 모멘트는 구할 수 있겠죠. 아까 여기 집중하중이 이렇게 있을 때 캔틸레버 끝에 있는 거는 길이만 곱해버리면 되니까. 네. 그럼 아까 알려주신 공식으로 네. 적용을 하면 풀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외웠던 공식을 좀 잘 외워달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약간 응용된 문제라고 하더라도 적합 조건만 살짝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께서 이미 외우고 있는 모멘트와 처짐 공식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한 문제가 나오더라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공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잘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이제 두 가지 질문만 더 하고 질문만 더 하고 이번 차시를 좀 끝내고요. 다음 차시에서 또 계속해서 남은 질문들을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